이종필의 갬성 충만. 따뜻한 햇살과 푸르름이 절정이고 각종 축제도 많이 열리고 기대감과 설렘이 가득한 5월이었습니다. 이런 5월을 보낼 무렵 뭔가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쩜 늘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들 무뎌졌는데 5월을 마무리할 즈음 오늘 늘 가까이 있어서 소중함을 몰랐던 가족에 대한 이야기와 노래로 함께하겠습니다. 경험이라 하는 사람들도 있지. 어차피 인생은 선택이라 가슴에 남겨지는 죄책감을 외면하면서 첫 곡 우리 엄니가 고향집에서 해주시던 푸근한 음식 다이나믹 듀오의 어머님의 된장국부터 시작합니다. 쉽지 않은 세상에 상처받은 그 사람을 생각해. 배고파 너무 고파 미치겠다. 나이는 각설은 외제차를 끄는 또래에 비해서 기름값 걱정을 덜하는 주변 사람들의 질투가 좀 심해서 높은 연봉에 관해서 언급을 안 하는 그는 과도한 업무에 동창 모임에도 못가 사치가 좀 심한 여자친구는 달달 볶아 야근은 밥 먹듯 아침은 안 먹듯 하며 소화제를 달고 사는 더부룩한 날들 약간의 조증 폐쇄공포증 혼자 뿌린 넓은 집 냉장고엔 인스턴트 식품 혀끝에 남은 조미료 맛이 너무 지겨워 그가 간절하게 생각나는 건 바로 어머니의 된장국 담백하고 맛있는 그 음식이 그리워 그때 그 식탁으로 돌아가고픈 어머니의 된장국 담백하고 맛있는 그 음식이 그리워 잠깐의 생각만으로도 배고픈 보글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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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파 끌어 그의 나이는 이제 50 한 달이 다 돼가 떨어져 사는 가족들의 얼굴을 본 지 한때는 돈푼 꽤나 만졌던 그지만 지금 남은 건 빚더미와 몸뚱이 뿐이야 집은 보증 잘못 섰다가 날렸지 잘되던 사업은 욕심부리다 망쳤지 아내와 자식에게 있을 때 못해준 게 미안해 집에 못 가고 밤낮으로 일하네 배보다 더 휴식이 고픈 삶처럼 밥이 퍽퍽해 물 말아먹는 오늘도 소주 한 병으로 저녁을 때우는 지친 그에게 필요한 건 바로 어머니의 된장국 담백하고 맛있는 그 음식이 그리워 그때 그 식탁으로 돌아가고픈 어머니의 된장국 담백하고 맛있는 그 음식이 그리워 잠깐의 생각만으로도 배고픈 사람이 돼가도 아닐 그 후로도 더 그립기만 하겠죠 하나뿐인 그 맛 어느새는 혀끝에 침이 고여 어머니의 된장국 담백하고 맛있는 그 음식이 그리워 그때 그 식탁으로 돌아가고픈 어머니의 된장국 담백하고 맛있는 그 음식이 그리워 잠깐의 생각만으로도 배고픈 그녀는 나이에 비해서 조금 이르게 부모 품을 떠나 서울로 도망치는데 짧은 가방끈이 조금 컴플렉스지만 야무진 꿈 하나만큼은 비만 남보다 잠도 덜 자 먼 훗날의 술자리를 위해서는 몇 푼이라도 더 벌자 즐겨 듣는 음악 DJ DOC지만 돈 좋아 명예 좋아 못생겨도 능력 있는 남자가 좋아 주위의 남자들은 말발만 좋아 사투리를 아직 못 감추니 직장에선 촌스러운 까투리 외로움을 반찬으로 혼자 먹는 밥은 지겨워 서울의 삶 그리고 가는 좀 싱거워 타양 생활이 너무 힘겨운 그녀에게 필요한 건 바로
어머니 된장국 어머니의 된장국 어머니 된장국 어머니의 된장국 이 그리워 yeah 보글보글 요 보글보글 보글보글 요 끌어 네, 이종필의 감성 충만 첫 곡 다이나믹 듀오의 어머님의 된장국 들으셨습니다. 야, 이 노래 그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호박 쓰는 건지 요리할 때 그 도마 칼도마 소리가 나고 마지막에 또 보글보글 끄는 소리로서 정말 푸근한 어머님의 정이 가득 담긴 그 된장국이 생각나는 그런 노래로 오늘 첫 곡 시작했습니다. 오늘 5월의 마지막 주 화요일이고 5월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5월이라 하면 그 가족의 달이라고 하잖아요. 그 가족이란 단어 속에 5월에 있던 어린이날 그리고 어버이날 이런 가족이란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5월을 마무리할 즈음에서 이런 가족에 대한 그 정과 이야기가 가득한 노래로 함께 할 건데요. 첫 곡은 다이나믹 듀오의 어머님의 된장국 정말 푸근한 노래 들으셨고요. 두 번째 곡 이 곡 역시 이 어머님의 아니면 그 포근한 가정의 그런 집밥에 관한 노래입니다. 두 번째 곡 시작합니다. 아이고 내 새끼들 그래도 밥은 먹고 해야지. 나는 하나 집밥 형은 내밥 안 먹어. 집밥이 너무 그립다 집밥이 너무 그립다 아깝다도 이젠 정말 물려버렸다 헤이밥 숭늉이 너무 그립다 장국이 너무 그립다 연탄불 고등어가 더욱 그립다 일품 향신료와 그럴듯한 레시피에 길들여져도 어허 소박하지만 구수했던 우로마니에 깊은 손맛과 밥밥집밥밥 기름 발라서 굽지도 않은 바래김과 젖부른 초원 김치 뿌린 찬도 모락모락 연기가 나던 어머니의 사랑이 오늘따라 왠지 집밥이 너무 그립다 헤이밥 사람이 너무 그립다 사랑이 너무 그립다 넉넉한 친구들 곁에 있지만 헤이밥 식구가 너무 그립다 가족이 너무 그립다 다정한 이웃들 가까이 살지만 달달한 서비스 꽉짜질걸 맛집 멋집에 솔깃해져도 수수하지만 수줍은 그 감칠맛 나던 그때 그 밥상 밥밥시밥밥 기름 발라서 굽지도 않은 바래김과 젖부른 초원 김치 뿌린 찬도 모락모락 연기가 나던 어머니의 사랑이 손맛이 오늘따라 왠지 집밥이 너무 그립다 산의 진미가 멋스러워 온몸에 감동이 와도 맘속에 빈자리 동치미로 청국장으로 감을 채우던 행복한 기억들 엄마가 너무 그립다 집밥 그립다 그 사람 그립다
처먹지도 않는 것들이 그냥. 네, 두 번째 곡 여행 스케치의 집밥 들으셨습니다. 네, 가사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분 들으셨어요? 그 낯익은 듯한 그 어머님이 말하시는 것 같은 그런 피처링 목소리가 들리죠.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바로 그 엄앵란 씨, 예, 엄앵란 씨의 목소리라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왔던 그 대사를 발췌해서 그 피처링을 넣었다고 하는데요. 한번 제가 어떤 말씀이셨는지 처음에 시작할 때 이구 내 새끼들 그래도 밥은 먹고 해야지 그렇게 나오고 마지막에는 차려놓으면 처먹지도 않는 것들이 그냥 이러면서 끝납니다. 정말 이 그 어머니 목소리 같은 정말 포근한 목소리 정말 듣기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사 중에 보면 그 산의 진미가 멋스러워도 온몸에 감동이 와도 마음속에 빈자리는 동치미로 청국장으로 오감을 채우던 행복한 기억들, 엄마가 너무 그립다, 집밥이 그립다, 뭐 그런 가사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제가 어머니랑 이제 약간 가까운 곳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어머니 밥을 이렇게 자주 먹기도 하는데 사회 초년생 때, 예, 사회생활을 할 때 제가 서울이나 그런 쪽에 먼 쪽에서 혼자 자취를 하던 뭐 이렇게 생활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본인이 살았던 그 자취방 냉장고 문을 열면 뭐 뻔하잖아요. 인스턴트 식품으로 가득 찼었는데. 그럴 때면 어머님의 집밥이 정말 그립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영업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밥을 주로 밖에서만 사다 먹었어요. 예, 밖에 식당에서만 주로 사 먹었었는데 아무리 뭐 맛집이 좋다 하더라도 아무리 맛집을 찾아가더라도 그래도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시골에서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국, 옥천 분들은 아시겠지만 도실비국이라고 있습니다. 예, 다슬기, 올갱이국 이런 그 밥들이 정말 그립기도 했고 가끔은 정말 힘들고 혼자 밥 먹고 이럴 때면 그런 집밥이 그리워서 어머니가 그리워서 약간 눈물을 훔치는 그런 때도 있기도 했습니다. 예, 우리 어머님의 집밥이 그리운 그 여행 스케치 집밥 들으셨고요. 세 번째 곡 들려드릴게요. 살아오셨네 어느새 자식들 머리 커서 말도 안 듣네 한평생 저 자식 밥그릇에 청춘 걸고 새끼들 사진 보면 한 푼이라도 더 벌고 눈물 먹고 목숨 걸고 힘들어도 털고 일어나 이러다 쓰러지면 어쩌나 아빠는 슈퍼맨이야 얘들아 걱정마 위에서 짓눌러도 티낼 수도 없고 아래에서 치고 올라와도 피할 수 없네 무섭네 세상 도망가고 싶네 젠장 그래도 참고 있네 맨날 아무것도 모르지 내 품에서 뒹굴거리는 새끼들의 장난 때문에 나는 산다 힘들어도 간다 여보 얘들아 아빠 출근한다 아버지 이제야 깨달아요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 더 이상 쓸쓸해하지 마요 이제 나와 같이 가요 어느새 학생이 된 아이들에게 아빠는 바라는 건 딱 하나 정직하고 건강한 착하나 이 바르나 이 다르나 바보다 잘할 테니 학교 외에 학원과에 다른 아빠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고자 무엇이든지 다 해줘야 해 고로 많이 벌어야 해 니네 아빠한테 잘해 아이들은 친구들을 사귀고 많은 얘기 나누고 보고 듣고 더 많은 것을 해주는 남의 아빠와 비교 더 좋은 것을 사주는 남의 아빠와 나를 비교 갈수록 싸가지 없어지는 아이들과 바가지 만드는 안사람의 등살에 외로워도 간다 여보 얘들아 아빠 출근한다 아버지 이제야 깨달아요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 더 이상 쓸쓸해하지 마요 이제 나와 같이 가요
어느새 세월이 많이 흘렀소. 첫째는 사회로, 둘째 놈은 대학로. 이제 온 가족이 함께 하고 싶지만 아버지기 때문에 얘기하기 어렵구만. 세월의 무상함에 눈물이 고이고 아이들은 바빠 보이고 아이고 산책이 나가야겠소 여보. 함께 가주시오. 더 이상 쓸쓸해하지 마요. 이제 나와 같이 가요. 당신을 따라갈래요. 네, 세 번째 곡 싸이가 불렀습니다. 아버지 들으셨습니다. 정말 이 가사 하나하나가 마음에 이렇게 팍팍 꽂히는 그런 가사입니다. 뭐 제가 이 가사를 하나씩 읽어드리면서 잠깐 곱씹어보고 싶어서 정말 진짜 마음에 꽂히는데요.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고 눈물 먹고 목숨 걸고 힘들어도 털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 이러다 쓰러지면 어쩌나. 아빠는 슈퍼맨이야. 얘들아 걱정 마. 뭐 이런 내용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 가장 마지막에 그런 말을 합니다. 힘들고 뭐래도 어찌 됐던 아버지는 이 가정의 기둥, 경제적인 부분을 맡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 나오죠. 아빠 출근한다. 항상 아빠 출근한다. 어찌 됐든 출근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괴로워도 뭐 윗사람의 그 어떤 밑에선 치고 올라오고 위에선 내려 누르고 뭐 그런 거야 이제 참 그런 게 일상이 돼가지고 정말 그 아버지들 세계의 정말 힘든 싸움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빠는 출근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고 세월이 흘러서 이제 뭐라고 하죠?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해야 될까요? 공룡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언제는 이제 그런 시기가 되면 이제 투명 인간 같은 존재가 돼버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이제 가족들이 함께하겠다는 그런 훈훈한 마무리로 하는 노래인데 노래가 상당히 신나면서 마음을 좀 이렇게 뭐랄까요 남자 입장에서 아버지 입장에서 뭔가 생각하게 만드는 그리고 너무 현실적인 이야기를 가사 속에 너무 잘 담았어요. 보면은 갈수록 싸가지 없어지는 아이들과 바가지만 긁는 안사람의 등살에도 외로워도 간다. 여보 얘들아 아빠 출근한다. 제가 웃으면서 읽지만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아버지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노래 싸이의 노래 아버지 들었는데요. 저는 사실은 이 싸이의 아버지에 관한 노래는 현 시점에서 그런 노래이고요. 다른 아버지에 대한 노래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청소년 시기에 중학교 때인가요? 그때 그 노래를 많이 들으면서 그 아버지와의 갈등 그리고 무서움,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그 노래를 들으면서 제가 청소년 시절에 아버지도 똑같은 사람이구나 그런 걸 좀 약간 그 노래를 통해서 제가 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 노래 신해철이 불렀습니다. 넥스트의 파트 1 아버지와 나 파트 1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내가 올려다본 그의 어깨는
까마득한 산처럼 높았다. 그는 젊고 정열이 있었고 야심에 불타고 있었다. 나에게 그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었다. 내 키가 그보다 커진 것을 발견한 어느 날,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서서히 그가 나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이 험한 세상에서 내가 살아나갈 길은 강자가 되는 것뿐이라고 그는 얘기했다. 난 창공을 나르는 새처럼 살 거라고 생각했다. 내 두 발로 대지를 박차고 날아올라 내 날개 밑으로 스치는 바람 사이로 세상을 보리라 맹세했다. 내 남자로서의 생의 시작은 내 턱 밑에 수염이 나면서가 아니라 내 야망이 내 자유가 꿈틀거림을 느끼면서 이미 시작되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저기 걸어가는 사람을 보라. 나의 아버지 혹은 당신의 아버지인가? 가족에게 소외받고 돈 벌어오는 자의 비애와 거대한 짐승의 시체처럼 껍질만 남은 권유의 이름을 짊어지고 비틀거린다. 집안 어느 곳에서도 지금 그가 앉아 쉴 자리는 없다. 이제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는 아내와 다 커버린 자식들 앞에서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한 남은 방법이란 침묵뿐이다. 우리의 아버지들은 아직 수줍다. 그들은 다정하게 뺨을 부비며 말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다. 그를 흉보던 그 모든 일들을 이제 내가 하고 있다. 스펀지에 잉크가 스며들듯 그의 모습을 닮아가는 나를 보며 이미 내가 어른들의 나이가 됐음을 느낀다. 그러나 처음 둥지를 떠나는 어린 새처럼 나는 아직도 모든 것이 두렵다. 언젠가 내가 가장이 된다는 것, 내 아이들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무섭다. 이제야 그 의미를 알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그 두려움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가장 무섭다. 이제 당신이 자유롭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나였음을 알 것 같다. 이제 나는 당신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오랜 후에 당신이 간 뒤에 내 아들을 바라보게 될쯤에야 이루어질까. 오늘 밤 나는 몇 년 만에 골목을 따라 당신을 마중 나갈 것이다. 할 말은 길어진 그림자 뒤로 묻어둔 채 우리 두 사람은 세월 속으로 같이 걸어갈 것이다. 네, 신해철의 목소리가 더 그립기도 하죠. 예, 넥스트 1992년 1집 앨범 홈이라는 타이틀의 앨범에서 수록됐던 아버지와 나 들어봤습니다. 네, 아버지와 나, 이 싸이의 아버지와 나는 뭐랄까요, 그 아버지를 그 어느 정도 중년일 때, 경우일 때 그때부터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고등학교 1, 2학년 때인가요? 그때 이 노래를 접하면서 청소년 시기에는 다들 그렇잖아요. 뭐 저만 그런 게 아닌지 모르겠지만 부모님들과의 그 갈등, 예, 이런 부분이 생기고 또 아버지에 대한 그런 어떤 두려움도 있지만 원망도 있고 그랬는데, 그때 그 시절에 이 가사를 들어보면요, 이 아버지와 나의 이 노래를 들어보면서 그때 조금이나마 아버지 입장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보면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죠. 이제 아주 오래전 내가 올려다본 그의 어깨는 까마득한 산처럼 높았다.
그는 젊고 정열이 있었고 야심에 불타고 있었다. 뭐 이렇게 시작하다가 근데 내 키가 그보다 커진 것을 발견한 어느 날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스스로에 대한 자아와 그 아버지의 어떤 그런 연관성, 관련성 그렇게 따지면서 이제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는 그런 내용의 가사입니다. 그리고 중반부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정말 저도 동감하는 얘기인데 스폰지에 잉크가 스며들듯 그의 모습을 닮아가는 나를 보며 이미 내가 어른의 나이가 되었음을 느낀다. 저는 가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성인이 돼서 사회생활하면서 지인들과 그리고 뭐 업무상 어떤 가족들과 이렇게 술자리를 하고 나서요. 술자리를 하고 나서 중간에 이제 화장실을 가잖아요. 화장실을 가게 되면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굴이 불그스르되고 얼굴이 올라오고 약간 취기가 있는 그런 얼굴과 표정을 보면 가끔가다 사뭇 놀라기도 해요. 아, 내가 어렸을 적에 봤던 아버지의 모습이 거울에 비친 제 얼굴에서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세상이라는 게.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선 이제 아버지와 나라는 그런 어떤 철학적인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고민 이유를 대다가 할 말은 길어진 그림자를 뒤로 묻힌 채 우리 두 사람은 아버지와 나를 말하는 거죠. 세월 속으로 걸어갈 것이다 하면서 마지막을 짓는데 정말 이 노래는 지금 아직도 지금 오랜만에 제가 틀어보고 봤는데 정말 가슴에 뭔가 찡하게 박히는 그리고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아버지에 대한 노래 두 곡 들으셨고요. 다음은 아버지 노래가 들었으니까 다음은 어머니 노래도 한번 들어봐야죠. 어머니 노래 두 곡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어요.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난들 단우회식 몇 번 한 적이 없었고 일터에 나가 시어머니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끓여 먹었던 라면 그러다 라면이 너무 지겨웠어 맛있는 것 좀 먹자고 대들었었어 그러자 어머님이 마지못해 꺼내신 숨겨두신 비상금으로 시켜주신 짜장면 하나에 너무나 행복했었어 하지만 어머님은 왠지 드시질 않았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야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후회하고 눈물도 흘리고 야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너무나 아프고 하지만 다시 웃고 중학교 1학년 때 도시락 까먹을 때 다같이 함께 모여 도시락 뚜껑을 열었는데 부잣집 아들 녀석이 나게 화를 냈어 반찬이 그게 뭐냐며 나에게 뭐라고 했어 창피했어 그만 눈물이 났어 그러자 그 녀석은 내가 온다며 놀려댔어 참을 수 없어서 얼굴로 날아간 내 주먹에 일터에 계시던 어머님은 또다시 학교에 불려오셨어 아니 또 끌려오셨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며 비셨어 그 녀석 어머니께 고개를 숙여 비셨어 우리 어머니가 비셨어 야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후회하고 눈물도 흘리고 야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너무나 아프고 하지만 다시 웃고 아버님 없이 마침내 우리는 해냈어 마침내 조그만 식당을 하나 갖게 됐어 그리 크진 않았지만 행복했어 주름진 어머니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 어머니와 내 이름의 앞글자를 따서 식당 이름을 짓고 고사를 지내고 밤이 깊어가도 아무도 떠날 줄 모르고 사람들의 축하는 계속되었고 자정이 낮아서야 돌아가서 피곤하셨는지 어머님은 어느새 깊이 잠이 들어버리시고는 깨지 않겠어 다시는 난 당신을 사랑해
한 번도 말을 못했지만 사랑해요. 이젠 편히 쉬어요. 내가 없는 세상에서 영원토록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후회하고 눈물도 흘리고 야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너무 아프고 하지만 다시 웃고 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후회하고 눈물도 흘리고 난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늙어 있었고 넌 항상 어린 아이일 줄만 알았는데 벌써 어른이 다 되었고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너에게 해준 말이 없지만 네가 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내 가슴 속을 뒤져 할 말을 찾지. 공부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라 나도 그러지 못했잖아. 사랑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어려워. 너의 삶을 살아라. 한참 세상 살아는 줄만 알았는데 아직 15이고 항상 예쁜 딸로 머물고 싶었지만 이미 미운 털이 바뀌었고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배고픈 일들 정말 많지만 엄마도 내 같은 말만 되풀이하며 내 맘의 문을 더 굳게 닫지. 공부해라 그게 중요한 건 나도 알아. 성실해라 나도 쓰고 있잖아요. 사랑해라 더는 상처받고 싶진 않아. 나의 삶을 살게 해줘. 왜 엄마 내 맘도 모른 채 매일 똑같은 잔소리로 또 자꾸만 보채. 난 지금 차가운 세상 속에 갇혀 살아갈 새처럼 답답해. 원망하려는 말만 계속해. 제발 나를 내버려 두라고. 왜 애처럼 보냐고. 내 얘기 들어보라고. 나도 마음이 많이 아파 힘들어하고 있다고. 아무리 노력해봐도 난 엄마의 눈엔 그저 철없는 딸인 거냐고. 나는 혼자 있게 놔도. 아니야 그건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라 나도 그러지 못했잖아. 사랑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어려워. 너의 삶을 살아라. 내가 좀 더 좋은 엄마가 되지 못했던 걸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넌 나보다는 좋은 엄마가 되겠다고 약속해 주겠니. 랄라랄라. 엄마 나를 좀 믿어줘. 어려운 말이 아닌 따스한 손을 내밀어줘요. 날 걱정해주는 엄마의 말들이 무겁게 느껴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게 무섭게 느껴져. 왜 몰래 눈물을 훔쳐요. 조용히 가슴을 쳐요. 엄마의 걱정보다 난 더 잘해낼 수 있어요. 그 무엇을 해내든 언제나 난 엄마의 딸로 다 버텨내고 살아갈 테니 걱정하지 마요. 말하지 않아도 난 알고 있다고. 엄마는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한단 걸. 그래서 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엄마처럼 좋은 엄마 되는 게 내 꿈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다고. 엄마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한단 걸. 그래서 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바로 내 꿈이라고. 네, 엄마에 관련된 어머님에 관련된 두 곡 들으셨습니다. 갑자기 저도 마지막 곡 들으니까 뭐랄까요, 감성이 뭉클해져가지고 잠깐 그랬습니다. 죄송하고요. 예, 요 첫 번째로 들으셨던 어머님에 관련된 첫 번째로 들으셨던 곡은 많이 아실 거예요. G.O.D가 불렀던 어머님께 들으셨고요. 방금 전에 들으신 곡 제가 뭉클했던 거. 엄마가 딸에게 양희은 씨의 곡입니다. 전에 들었던 G.O.D의 그 어머님께는요. G.O.D 아마 데뷔곡일 거예요. 정규 1집 챕터라는 그런 앨범에서 타이틀곡으로 나왔었고요. 이 노래 뭐 어머님께 이 가사를 보면 어릴 적에 힘들게 자란 그리고 어머니가 마지막에 이렇게 돌아가시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인데요. 아마 박진영 님이 아마 이 팀을 프로듀싱해서 발매를 했고요. 그때 당시 G.O.D의 리더 박준영 씨. 요즘도 박준영 씨 예능에 종종 나오죠. 그 영어 Hey man 해가지고 나오는 약간 우스꽝스러운 캐릭터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박준영 씨 실제 어릴 적 실화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마지막에 왜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 노래가.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이제 픽션, 진짜가 아니고 가짜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만드는 픽션이고요.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정말 그 가사가 이 노래의 어떤 그 대표적으로 띄어지는 그런 내용이기도 했는데요. 아마 이 노래는 처음에 그때 발매했을 당시 젊은 세대도 있었지만 기성 세대들한테도 좋은 반응을 일으켜서 훨씬 더 유명해진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박준영 씨의 어떤 유년 시절 실화라고 하는데요.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가 아니래요. 원래는 실제 박준영 씨 어머님은 짜장면이 아니었고 잡채를 싫어하셨다고 그런 내용에 있다고 하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두 번째로 들으셨던 엄마가 딸에게라는 그 곡은 제가 정말 찾아서 옛날에 들었던 곡이에요. 어디서 나왔냐면 그 TV 광고에서 나왔던 곡인데 그 창호 같은 거 하는 그 회사에서 갑자기 광고를 하면 TV에서 광고를 하면은 이렇게 신나고 밝고 막 그런 광고만 지속되다가 갑자기 광고 사이에 갑자기 이 엄마가 딸에게라는 이 노래 처음에 시작했던 가사로부터 갑자기 탁 시작할 때는 뭔가 이게 뭐지? 이렇게 끌리게 되는 그런 가사로 하다가 나중에는 창호가 엄마가 자식들을 돌보듯이 창호도 이렇게 돌본다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 가사를 보면 그 엄마와 사춘기 딸이 나누는 그런 대화가 이어지는 겁니다. 참 엄마가 그 세 마디를 하죠. 뭐 어디 뻔한 얘기, 공부해라, 성실해라, 그리고 사랑해라. 뭐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나 자신한테 어머니 자신한테 하는 얘기도 있었고 딸에게 그 말을 하니까 딸이 그 말을 들으면서 또 공부해라. 뭐 그건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라. 나도 그러지 못했잖아. 사랑해라. 그건 너무 어려워. 어머니 혼자 스스로 그렇게 하면서도 계속 반복을 합니다. 딸에게 공부해라. 그러니까 딸이 그건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라. 나도 그러지 못했잖아. 사랑해라. 뭐 그런 식으로 나누는 노래입니다. 어쨌든 뭐 그 세 가지 말이 반복은 하지만 그 딸들 입장에서 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엄마 뭐 이런 내용이고 마지막에 참 그 내가
그 딸한테 그렇게 더 멋진 엄마가 되지 못해 미안하다 뭐 그런 내용의 가슴 뭉클한 이 노래는 저는 들을 때마다 스스로 제가 남자이긴 하지만 그 엄마와 딸의 대화가 왠지 모르는 그 부모와 자식 간의 아빠와 아들 간의 이야기도 공감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가슴이 뭉클하게 듣기도 합니다. 엄마와 그리고 딸 그리고 엄마에 대한 얘기 두 곡 들으셨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가족이 있을까요? 한번 들어볼게요. 삶이란 시련과 같은 말이야. 고개 좀 들고 어깨 펴자샤. 형도 그랬단다. 죽고 싶었지만 견뎌보니 괜찮더라. 마음껏 울어라. 억지로 버텨라. 내일은 내일에 해가 뜰 테니 바람이 널 흔들고 소나기 널 적셔도 살아야 갚지 않겠니. 울어라 젊은 인생아. 져도 괜찮아. 넘어지면 어때. 살다 보면 살아가다 보면 웃고 떠들며 이 날을 난 추억할 테니. 세상에 혼자란 느낄 테지. 그 마음 형도 다 알아 자샤. 사람을 믿었고 사람을 잃어버린 자 어찌 너뿐이랴. 마음껏 울어라. 억지로 버텨라.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뜰 테니. 울어라 젊은 인생아. 져도 괜찮아. 넘어지면 어때. 살다 보면 살아가다 보면 웃고 떠들며 이 날을 난 추억할 테니. 세상이 널 뒤통수 쳐도 소주 한 잔에 가서 덜어보며 부딪히고 실컷 깨지면서 살면 그게 인생 다야. 넌 멋진 놈이야. 네, 형 들으셨습니다. 예, 형입니다 제목이. 예, 이 노래 부른 가수는요 노라조라는
팀입니다. 예, 노라조 많이 아실 거예요. 노라조 뭐 좋은 그 곡들이 있죠. 신나는 곡들이죠. 거의 곡들이 이 두 명의 남성 듀오인데요. 처음에는 조빈, 이혁 씨 두 분이 하시다가 지금은 조빈, 원흠이라는 두 분이 하고 있는 그 남성 듀오 밴드입니다. 처음에 뭐랄까요, 데뷔할 때부터 신나고 흥겹고 약간 우스꽝스러운 그런 컨셉으로 계속 이어오다가 이 노래도 발매를 하네요. 조용하면서 진중하면서 이 형이라는 곡 정말 그 남자들한테는 정말 마음에 와닿는 또 그런 노래죠. 아마 이 노라조가 가벼운 이미지와는 달리 이제 사랑받던 그 형을 발매하면서 이 형이라는 곡이 자살 방지곡이랍니다. 자살 방지곡. 힘들 때 이 노래를 부르면 좀 더 이제 힘나는 그런 곡이라는 이야기겠죠. 이 노라조는 1집 처음에 해피송, 슈퍼맨, 고등어, 카레 막 그런 개그스럽고 우스꽝스러운 또 모습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 제2의 컨츄리 꼬꼬 아니냐. 제2의 컨츄리 꼬꼬. 그런 내용의 이야기도 있었고요. 처음부터 쭉 들었습니다. 그 아버지에 관련된 이야기에 대한 노래, 어머니에 관련된 이야기야 노래. 그러면 또 다른 노래는 없을까 해서 제가 방금 들려드린 그 형이라는 곡 들려드렸고요.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옥천의 축제 때 노라조가 옥천에 왔어요. 옥천에 와서 본인들의 곡을 많이 부르면서 우리들 곡은 다 비슷비슷한 유형이다. 이 카레나 고등어, 슈퍼맨 다 들으면 똑같은 곡 같지 않냐.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웃기게 말해서 하면서 마지막에는 이 형을 부르는데 야, 이 가창력, 야, 그 너무 이렇게 진중한 이런 모습도 있구나 해서 정말 새로웠고, 그리고 관객들 앞에서 정말 뭐랄까요, TV나 예능에서 보면 막 이렇게 속된 말로 까부는 모습이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옥천에 와서 공연할 때는 정말 예의 바르고 진중하고 앞에 있는 관객이죠. 옥천 국민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더 이렇게 기분 좋게 해주고 그렇게 하고 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오늘 가족에 대한 얘기 쭉 이야기와 노래로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두 곡 역시 가족에 대한 노래로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이종필의 감성 충만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에 대한 두 곡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환의 가족, 그리고 SG 워너비 김진호 씨가 부른 가족 사진 두 곡 이어서 듣고 이종필의 감성 충만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쁘게 살아온 당신의 젊음의 의미를 더해줄 아이가 생기고 그날에 찍었던 가족 사진 속에 설레는 웃음은 빛바래 가지만 어른이 되어서 현실에 던져진 나는 철이 없는 아들이 되어서 이곳저곳에서 깨지고 또 일어서다 외로운 어느 날 꺼내본 사진 속 아빠를 닮아 있네.
내 젊음 어느새 기울어 갈 때쯤 그제야 보이는 당신의 날들이 가족 사진 속에 미소 띈 젊은 아가씨의 꽃 피던 시절은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그 흘린 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모아서 당신의 웃음꽃 피우기 밤늦은 길을 걸어서 지친 하루를 되돌아오며 언제나 나를 막는 깊은 어둠과 고요히 잠든 가족들 때로는 집이 되기도 했었죠. 많은 기대와 실망 때문에 늘 곁에 있으니 늘 벗어나고도 싶고 어떻게 해야 내가 부모님의 맘에 들 수가 있을지 모르고 살아가는 나의 마음들을 그냥 말하고 싶지만 어색하기만 하죠. 힘겨운 하루를 보낸 내 가족들의 낮은 숨소리 어린 날 보살펴주던 내 누이의 고마운 추억이 있죠. 가족이어도 할 수 없는 얘기 따로 돌아누는 외로움이 슬프기만 해요. 아무 이유도 없는데 심술궂게 굴던 나를 위해 항상 참아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들을 그냥 말하고 싶지만 어색하기만 하죠. 힘이 들어 쉬어가고 싶을 때면 나의 위로가 돼. 그때쯤 이제